혹시 70대임에도 여전히 꼿꼿이 걷고 정신이 또렷하며 나이 먹은 티 하나 없이 움직이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여전히 5가지 핵심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택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들이 그들의 노화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5%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정신을 맑게 하며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준비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습관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보조기구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 유지하기. 혹시 70대임에도 40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반면에 같은 나이인데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70세는 움직임에 제약을 받아들이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5%의 소수는 여전히 부드럽게 걷고 무릎을 굽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혀 뻣뻣함 없이 움직입니다. 리차드라는 74세 남성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구두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도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노인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건 단지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관절의 유연성과 근육의 힘,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말이죠. 리차드는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저항 운동이나 탄력 밴드 같은 도구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 2회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다리 힘과 보행 속도가 훨씬 뛰어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세는 조용히 기능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리차드는 매일 자세를 점검합니다. 어깨는 뒤로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 나쁜 자세는 관절을 압박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상위 5%는 이를 알고 미리미리 조정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움직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래 앉아있고 너무 적게 움직이고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서요. 요즘 부쩍 무릎이 뻐근하고 걸을 때 머뭇거리게 되며 근육이 뻣뻣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흐름을 멈추고 되돌릴 순간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 몸도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무너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머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챕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움직임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또렷한 정신과 빠른 판단력 유지하기. 조금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이 도통 생각나지 않은 적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5%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뇌를 훈련하며 또렷한 정신을 유지합니다. 76세인 정영호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걸 마치 하루의 의식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을 자극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늘 맞장구만 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를 도전하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전략기입니다. 대한노년의학회에 따르면 퍼즐, 바둑 같은 전략게임,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인지 자극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나 기억력 저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단순히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 판단 속도,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활발한 대화, 웃음, 생각의 교환은 조용히 있는 것보다 뇌를 훨씬 더 많이 자극합니다. 영어 어르신은 일부러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사고력을 계속 깨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 하나 더, 바로 수면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비워내며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5%는 잠을 금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혹시 요즘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뇌를 다시 깨워줄 시기입니다. 이 챕터가 와닿았다면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절 약 없이도 통증 없이 걷고 움직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약 없이 튼튼한 관절 유지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화는 곧 관절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엉덩이가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생각하죠. 하지만 소수의 5%는 이 틀을 완전히 깨고 살아갑니다. 74세의 김영수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찡그림 하나 없이 일어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무릎을 구부려 부드럽게 짚습니다. 반면 같은 또래의 사람들은 절뚝거리거나 진통제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하죠. 영수 어르신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운동이나 한 건 아닙니다. 수영, 산책, 스트레칭처럼 무리가 없는 저충격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주변 근육을 살리며 연골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골은 약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쿠션들이 마르고 충격 흡수가 어려워져 관절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위 5%의 어르신들은 항상 물을 곁에 둡니다. 수분은 관절을 매끄럽게 통증 없이 움직이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음식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식단에 연어, 치아씨드, 호두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올립니다. 반대로 설탕이나 가공식품은 멀리합니다. 이런 식습관은 몸속 염증을 줄여 관절 통증을 예방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통증 없는 관절은 운이 아니라 방법에서 나옵니다. 비싼 치료도 유전자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몸을 똑똑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게 통증 없이 걷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관절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이 아직이라면 지금 해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넘어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습관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빠른 반사신경과 정확한 몸의 협응력 유지하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유리컵이 미끄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과연 당신은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상위 5%의 어르신들은 그 속도 저하를 겪지 않습니다. 그건 행운이 아니라 습관의 힘입니다. 이분들은 반사신경도 근육처럼 계속 훈련해야 유지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매일 훈련하죠. 눈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며 시각 협응력을 기르고 발끝을 살짝 두드리며 하체 반응성을 높이고 공 던지기나 균형 훈련을 통해 손과 눈에
리듬감을 유지합니다.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신경계를 계속 빠르고 민첩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자는 습관, 수분 섭취까지 모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 비타민 B군, 항산화, 영양소는 뇌와 신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물은 신경 전달 속도를 높이며 깊은 잠은 반사 능력을 다시 정돈하고 회복시켜줍니다. 반대로 설탕, 술, 가공식품은 당신의 반응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위 5%는 몸을 느리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습관을 선택합니다. 사실 반사신경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멈추면 서서히 무뎌지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느려지지 않기로 선택하고 매일 움직이며 민첩함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반응을 가지고 있어도 기둥이 약하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척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핵심, 통증 없는 척추를 지키는 비결로 넘어가 봅니다. 파이팅! 튼튼하고 통증 없는 척추 유지하기. 허리가 살짝 아프기 시작하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뻣뻣하고 점점 숙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등과 허리의 통증은 조용히 그리고 점점 우리 일상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상위 5%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리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74세의 이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9분간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부드럽게 푸는 동작, 잔잔한 플랭크나 브릿지, 일어나기 운동 같은 기초적인 움직임이 그의 척추를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 오래 앉지 않기, 자주 일어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런 습관들이 쌓여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식습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콜라겐,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고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척추 디스크가 말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작은 긴장, 약간의 통증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온찜질, 가벼운 움직임, 휴식으로 바로 대응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플 때까지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5%는 아프기 전에 예방합니다. 매일 꾸준히 의식적으로요. 마무리, 이제 당신의 삶을 바꿀 때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돌아보세요. 자유로운 움직임, 또렷한 정신, 통증 없는 관절, 민첩한 반응, 튼튼한 척추. 이 5가지를 모두 지키는 사람은 단 5%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초인이어서가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누군가는 부드럽게 걷는 모습이 인상 깊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0을 넘어서도 날카롭게 사고하는 모습에 감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 감정을 붙잡으세요. 변화는 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이 길 위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걸어가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당신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고 이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께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궁금함을 잃지 않고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길.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